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여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과 또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두 가지 길의 차이점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시작부터 전문가인 신탁회사에 모든 걸 맡겨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도대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누가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리더십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겉보기에는 총회나 전체 회의나 조합 정관이나 시행 규정이나 용어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주민들이 다 같이 모인 총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고요. 우리가 직접 만든 규칙인 조합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신탁 방식은 신탁사라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시행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조합 방식은요, 우리가 직접 내 집을 짓기 위해 시공업자를 고용하고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반면에 신탁 방식은 그냥 프로젝트 관리 전문 회사한테 알아서 잘 지어주세요 하고 모든 걸 맡기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다른 하나는 효율성이 전문가에게 있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굴러가게 만드는 금융 생명선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조합 방식은 사업 초기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 됐어요? 말 그대로 을의 입장이 되기 딱 좋다는 거죠. 하지만 신탁 방식은 애초에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자금력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이제 좀 진행되면 HUG,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조합 방식은 시공사의 신용을 담보로 보증을 서는 거고요. 신탁 방식은 금융감독을 받는 신탁사 자체의 높은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프로젝트 외부의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조합 방식은 공사비를 어떻게 주냐면요. 분양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아파트를 다 지어요. 그리고 분양을 하죠. 그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에서 시공사가 제일 먼저 자기 공사비를 싹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된다면 주민들 이익이 줄어들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신탁 방식은 다릅니다. 기성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사가 진행된 딱 그만큼만 신탁사가 시공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에서 생긴 모든 수익은 이자까지 싹 다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랑 분양 수익이 딱 분리되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포기해야 하는지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한번 보시죠. 결국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조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우리 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해야지 하는 그 명분 그리고 익숙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의 최대 강점은 빠른 게 최고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온갖 복잡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기간을 확 단축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돈 얘기했잖아요. 그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조합 방식은 시공사한테 돈을 의존하다 보니까 시공사가 요즘 물가가 올라서 공사비 올려줘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면 그냥 질질 끌려가기 쉬운 거죠. 하지만 신탁 방식은 자체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런 요구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상할 힘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요, 그냥 뚝딱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복잡한 법이랑 행정 절차를 다 뚫어야 하고 최고의 설계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협상도 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상 아마추어인 주민들과 프로인 신탁사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경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솔직히 조합 방식에서는 초기 자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죠. 하지만 신탁사는 애초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정식 금융기관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신탁 방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단점이죠. 바로 신탁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고용했으니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조합 방식에는 이런 직접적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아니, 수수료를 내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사업 전체를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서 전체 사업비를 확 절감하면 수수료 내고도 남는다는 거죠. 일종의 비싼 실수를 막는 비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표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조합 방식은 주민주도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 방식은 수수료 내고 좀 낯설긴 해도 신속함과 안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좀 불안하고 더디더라도 사업의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통제하는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돈 주고 살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동네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동네에 정말로 더 필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민들의 주도권일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전문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가야 할 재건축의 길을 보여줄 겁니다.